오토바이는 이제 이 막차로로 가는 게 맞다, 막 이렇게 법이 돼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문제는 이 막차선은 만약에 뭐 편도 3차로라고 했을 때 맨 막차선이 왜 좀 이륜차에게 위험하냐?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와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차와 주유소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 중앙차로도 많습니다만 버스, 택시가 정차해서 사람이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막차선은 분주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예요. 그래서 막차선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주유소에 들어가나 나올 때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와 나오는 차가 겹치면 우리 라이더들은 속도를 줄이는 차 뒤에서 차선을 살짝 옮겨가지고 가는데 그때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차가 나오는 걸 못 보고 중간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철칙처럼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가속하지 않는다. 이건 철칙처럼. 그리고 막차선에서는 항상 분주하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막차선 달릴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의 접지 면적과 오토바이 타이어의 접지 면적을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이 타이어 하나가 폭이 이만한데 경차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4개가 붙어 있죠. 타이어가.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노면과 접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타이어가 이렇게 둥그래요. 타이어가 둥그렇죠? 그러면 이런 평평한 타이어가 4개씩이나 붙어 있는 자동차와 동그란데 요만큼밖에 붙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 타이어가 동그라니까 회전하려면 오토바이 타이어는 동그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접지력 2개 합해봐야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접지력을 갖고 있는 게 오토바이 타이어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제동거리에서는 자동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근데 자동차는 크죠. 자동차는 크지만 오토바이는 좀 이제 작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회피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일단 개선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자동차가 급정거리를 했을 때 브레이킹을 하면서 회전을 해서 남아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정지거리를 늘리는 거죠. 그런 테크닉을 연마를 하셔야 실전 도로에서 많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야가 안 보이는데 가속을 했다. 가속하고 있는 도중에 브레이킹을 하는 것과 스로틀을 놓은 상태에서 가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하고 땅 차이죠. 지금 사진 그림을 보시면 라이더가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지금 라이더의 시선은 화물차가 보이지 않아요. 라이더의 시선은 화물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뭐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업돼서 정상에서 가속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갑자기 등장을 했다. 그때 브레이크를 하면 제동거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자기 앞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른다라고 판단이 되는 걸 시야 확보가 안 됐다. 무조건 스로틀을 놓고 가속하지 않습니다. 라이더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칙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잘 지키셔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가속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사실 대부분의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이더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무서운 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변심을 할 때 대처하지 못해서 접촉사고가 났다. 자동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라이더는 몸이 다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은 차량들이 급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급하게 2차선에서 골목길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죠. 근데 가장 무서운 게 그런 차들입니다. 우리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심, 갑자기 여기로 갈 건지 저기로 갈 건지 모르다가 갑자기 변심을 해서 급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차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주행할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위험 요소를 스스로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면에 오토바이의 앞바퀴 뒷바퀴 합쳐봐야 접지력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자동차는 별로 그렇게 큰 뭐 신경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주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만큼의 접지 면적을 갖고 있잖아요. 접지 면적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브레이킹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다르죠. 근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접지 면적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노면의 컨디션에 따라서 접지력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굉장히 맑은 날, 건조한 노면에서 가장 그 최상의 접지력이 나오죠. 근데 비가 오면 일단 라이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면의 상황을 파악할 때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다가 한 40km, 50km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바닥에서 주행을 하면서 살짝 대보세요. 살짝 대면 건조한 노면과 살짝 비가 왔을 때와 비가 많이 왔을 때와 이 신발이 접촉되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미끄러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판단하시냐면 가로등이 켜질 거 아니에요. 밤에 가로등이 켜지면 가로등의 불빛이 노면이 가로등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다. 말 그대로 노면이 반짝반짝 거린다. 그러면 일단 노면이 미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노면은 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이랑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럴 때는 빨리 노면을 체크하셔가지고 야, 여기 미끄러우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차선 변경을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합니다. 그런데 사이드 미러에도 사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배달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통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체크 숄더라고 하죠. 어깨가 보일 정도로 고개를 돌려서 자동차가 급하게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시간 라이딩을 하시다 보면 계속 이 자세로 있는 것보다 계속 목을 돌려서 목 근육을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목을 돌려서 실제로 헬멧이 어느 정도 시야를 가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헬멧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차량을 확인하시고 차선 변경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이더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현장 용어로 전투콜이라고 하죠. 주행을 하면서 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떴나, 나 이거 잡아야지, 이렇게 계속 이제 주행을 하면서 보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어떤 상황에서든지 넘어졌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 몸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일단 전투콜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하더라도 만약에라도 불가피하게 뭐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멈추고, 혹은 속도를 완전히 좀 줄인 상태에서 급하게 그것만 하고서 멈추고서 이제 다른 상황을 핸드폰을 조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고라는 거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